11번 방정식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 흑원을 오메가라고 하고 z는 1 빼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라 할 때 z 곱하기 z바의 값을 구하여라. 자,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의 한 흑원 오메가라고 했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x세제곱 더하기 1은 0이 되잖아? 요걸 인수분해하면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0이 되지. 그치? 여기에 허근이 오메가니까 x는 마이너스 1은 아니야. 그럼 이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오메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의 제곱 빼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이 되는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오메가의 제곱이 이 나머지를 이항하면 오메가 빼기 1이 돼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근과 계수형이 한 허근이 오메가면은 그거의 편백은 오메가 바도 또 다른 허근이 되는 거지. 그래서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1,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도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Z는 1 빼기 오메가 분의 오메가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서 오메가 빼기 1이 또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1 빼기 오메가는 요거의 부호를 바꾼 거잖아. 여기 부호를 바꿔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대입하면 Z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분의 오메가가 되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Z바는 요거의 켤레 보수니까 오메가 분의 1의 켤레 보수니까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바분의 1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Z 곱하기 Z바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분의 1이 될 테니까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라고 했지. 그래서 1분의 1이니까 1이 되는 거야. 자, 25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x 빼기 k 더하기 6은 0과 x제곱 빼기 x 더하기 k는 0이 오직 한 개의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 알파제곱 더하기 k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이 위에 2차 방정식에 한 근을 알파하고 나머지 하나를 베타라고 하면 밑에 방정식은 알파하고 감마가 된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은 둘 다 공통근 알파를 가지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k 더하기 2의 알파 빼기 k 더하기 6은 0이 되고 밑에 거에 대입하면 알파의 제곱 빼기 알파 더하기 k는 0이 됩니다. 그러면 빼버리면 알파 제곱 없어지고 k 더하기 2 빼기 마이너스니까 k 더하기 3의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더하기 6에 빼기 k니까 마이너스 2k 빼기 6이 되겠네요. 요게 0. 그러면 알파는 이거 넘어가면은 2k 더하기 6이니까 2 곱하기 k 더하기 3 나누기 k 더하기 3이지. 그래서 이걸 잡고 나면 알파가 2가 됩니다. 그럼 2를 대입하면 밑에 식에 대입하는 게 편하겠지? 4 빼기 2 더하기 k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러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k의 제곱은 2의 제곱 4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 4 해서 8.
자, 그럼 27번.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4a 더하기 2x 더하기 2a제곱 빼기 8a는 0이 서로 다른 대실근을 갖도록 하는 해를 그려봅시다. x의 뭘 대입하면 0이 될까? 자, 일단 여기 a의 제곱의 개수가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8 이거 안 되면은 인수정리론을 구할 수 없어요. 더하기 4 그다음에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 빼기 4 더하기 2a 제곱 빼기 8a 안 되나? 되지? 아니 안 되는데?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요거 두 개 없어지고 근데 숫자가 안 없어지네? 뭐가 없어졌지? 마이너스 8 더하기 4 빼기 4 맞는데? 아이 이게 숫자 때문에 안 돼. 부호 하나 때문에 안 돼. 내가 부호 잘못 적었나? 네, 부호를 잘못 적었네. 이거 빼기 2였네. 그럼 여기 더하기 나가야 될 테니까. 그러면 0이 되지. 그지?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0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2로 x 빼기 2로 x 더하기 2로 나누면 1 a 제곱 빼기 4a 빼기 2 그 다음에 2a 제곱 빼기 8a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로 돌축으로 쓰면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2 그래서 a 제곱 빼기 4a 그러면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8a가 되어서 이게 0이 되고요.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이 x 더하기 2 곱하기 x의 제곱 빼기 x 더하기 a 제곱 빼기 4a가는 0이 되는 거지. 그럼 항전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이 나머지 이게 마이너스 2 말고 또 다른 두 근을 가져야 되는 거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고 이게 해가 마이너스 2는 아니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2 더하기 a 제곱 빼기 4a가 0이 아니어야 돼. 그러면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6은 0이 아니고 그래서 인수분해 되나? 안 되네? 일단 이렇습니다. 그럼 a 제곱 빼기 4a 더하기 6은 0이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 d는 b 제곱 마이너스 4ac 4a 제곱 더하기 16a가 0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4a 제곱 빼기 16a 빼기 1은 0. 이것도 이 수준이 맞나요? 아니면 여기도 안 되고. 아 0이 아니고 0보다 커야 되는구나 이게. 0보다 커야 되고 그럼 요거는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면 그것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럼 뭐가 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여기서 A 범위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그러면 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구해봅시다. 이게 는 0이라고 생각하고 해를 구하면 A가 이 짝수니까 A분의 4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빼기 AC 더하기 4 해서 4분의 8 풀마 68 68은 4 곱하기 얼마냐? 17인가? 2루트 17이네? 그러면 2로 나누면 2분의 4 풀마 루트 17이 됩니다. 그러면 이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분의 4 빼기 루트 17보다는 크고 4분의 아니고 2분의 여기도 2 아니 2 맞지? 그럼 여기도 2분의 4 더하기 루트 17보다는 작게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17이 대략적인 값이 16보다는 크니까 4.55잖아. 그럼 이게 마이너스 4 빼기 0.55가 될 거고, 그치? 요거는 8.55니까 4.55가 되겠지.
그럼 A가 마이너스 0.5보다 크고 4.5보다 작으니까 A로 가능한 정수 A에서 뭐라고 했으니까 A는 0부터 1, 2, 3, 4까지 되겠지. 그 중에서 요게 0이 되는 값, 이게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는지를 찾아봐. 0이면 0 아니고 1일 때 1 빼기 4 아니고 2일 때는 4 빼기 8 아니고 3일 때는 9 빼기 10이 아니고 4일 때는 16 빼기 8 아니고 그럼 다 돼. 5개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사실 2차 부등식을 배워야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판별제 관련된 문제는 사실 2차 부등식 이후에 나오면 더 좋은데 다음 29번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k x제곱 더하기 lx 더하기 m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5x 빼기 3이 남고 x 빼기 1로 나누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x제곱에 fx는 0의 해를 구하잖아. 이거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면 3차항의 개수가 1인 3차식이잖아. 그거를 2차항의 개수가 1인 2차식으로 나누면 목은 뭐가 될까? 목은 1차식이 되겠지. 그치? 근데 그 1차항의 개수가 1인 1차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곱하면 3차항이 1이 될 테니까. 3차항의 개수가. 그치? 그래서 이거를 x 더하기 x 빼기 알파로 볼까? x 빼기 알파, 목이 x 빼기 알파라고 하고 나머지는 5x 빼기 3이라고 했지. 더하기 5x 빼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x 빼기 1로 나누면 f1은 마이너스 4가 나온다. F1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위의 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k 더하기 l 더하기 m이 마이너스 4니까 k 더하기 l 더하기 m은 마이너스 5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전개하면, 이거를 위의 식에 그냥 대입하지 말고, 요거를 전개해서 개수를 이 k, l, m을 알파로 통일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fx가 이거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의 제곱 빼기 알파 x 빼기 알파 더하기 5x 빼기 3이 되겠지. 그치? 이거를 내림차수로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 빼기 알파의 x의 제곱 더하기 1 빼기 알파의 x 그 다음에 1 빼기 알파가 아니고 이게 5x가 또 있구나. 6 빼기 알파구나. 6 빼기 알파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빼기 3이 됩니다. 알겠어요? 요거를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하니까 여기서 F1은 여기 1을 대입하면 1 더하기 1 빼기 알파 더하기 6 빼기 알파 빼기 알파 빼기 3은 마이너스 3 알파 그 다음 2, 8 빼기 3이니까 더하기 5 요게 마이너스 4 그럼 이항하면 마이너스 3 알파가 마이너스 9니까 알파가 3이 되네요. 그러면 2차항의 개수는 K는 1 빼기 알파니까 마이너스 2고 L은 6 빼기 알파니까 3이고 그 다음에 M은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알파 빼기 3 그러면 마이너스 3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 그럼 뭘 하라고 했어? F0의 해는 그러면 F0은 다 없어지고 M만 남는 거잖아. M을 구하라는 거지. 마이너스 2 아닌데? 잠깐만 fx는 0이구나. f0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 다시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찍어도 되지. 이제 해를 구하는 거야. LMN을 숫자로 바꿔놓고. 자, 그러면 fx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x 그 다음에 빼기 6 0이 되는 값이 얼마일까? 인수분해가 되나? 이게 이게 x 제곱으로 묶으면 x 빼기 2 그 다음에 더하기 3으로 묶으면 x 빼기 2 그럼 x 빼기 2 곱하기 x 제곱 더하기 3이 되네. 그러면 이게 는 0이니까 x는 2 또는 x는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풀마 루트 3 인준아 자 30번 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은 0의 한근을 알파라고 하고 x제곱 빼기 알파 x 더하기 1은 0의 한근을 베타라고 할 때 베타 대제곱 더하기 베타 대제곱 분의 1을 구하시오. 보자. 이거의 한근이 알파니까 알파를 대입하면 알파 세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1은 0이 되지. 그러면 그 다음에 밑에 식에 그러면 해를 구해야 되나? 0이 되게 하는 거 없지. 뭐 힘들지. 마이너스니까. 알파의 세제곱 빼기 3알파 더하기 1은 그 다음에 밑에 식에 베타를 대입하면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1은 0.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좀 많이 없지. 딱히 어떤 말이 없으면 요게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이잖아. 그럼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 그러면 우리가 구하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 양변에 베타로 나눠보자. 양변을 베타로 나누면 베타 빼기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이 0이 되고 그지? 그러면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1이 알파가 됩니다. 그지? 그러면은 요게 알파니까 여기서 이게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인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얼마야?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는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개수가 미지수로 나올 때 그러면 해를 구하기 힘들잖아. 그럼 해를 안 구하고 대신에 해를 알려주면
그거를 대입해가지고 해에 관련된 식을 만들어가지고 그 식을 변형해가지고 구하고자 하는 식 또는 식 또는 그 어떤 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자, 36번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빼기 4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y 빼기 2x 더하기 2y 빼기 7의 제곱은 0을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하여 x 더하기 y의 값을 구하여라. 자, 이것도 미지수는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뿐이지. 그럼 이것도 부정방정식입니다. 민준아, 졸리면 뒤에 서서 들어. 자, 그래서 정수 조건, 정수 xy에 대해서 정수 조건을 나왔으니까 1차식 곱하기 x에 대한 1차식 곱하기 y에 대한 1차식은 숫자 형태로 만들어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보자.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되려면 각각의 식들이 전부 다 0이 되어야지 그거를 제곱한 거 더하기 제곱한 게 0이 돼요. 그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빼기 3y 빼기 2는 0이 됩니다. 일단 위의 식이. 그럼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보자, 어떻게 할까? 완전 제곱식. 이게 정수 조건이니까 인수분해를 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그럼 이게 완전 제곱식 그러면 더하기 이게 반이 2분의 1이니까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y도 y제곱 빼기 3y니까 반이 2분의 9, 2분의 3 제곱하면 4분의 9. 그러면 여기 바깥에 마이너스 2에 4분의 1하고 4분의 9니까 4분의 10 빼기 2분의 5는 0이 되고, 그러면 x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는 이게 2분의 4하고 2분의 9 이렇게 되나? 그러면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 위험이 아닌 걸로 의미가 없는데 x제곱 더하기 문제를 잘못 적은 건 아니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빼기 3y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y 빼기 2x 더하기 2y 빼기 7. 밑에 식으로 먼저 보자. 이거는 일단 놔두고 밑에 식도 xy 빼기 2x 더하기 2y 빼기 7도 0이잖아. 여기서 이거를 우리가 정수, xy가 정수니까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숫자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그러면 x 곱하기 y 빼기 2, 그 다음 뒤에 것도 2 곱하기 y 빼기 2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 4를 썼으니까 남은 게 마이너스 3이지. 이항하면 는 3이 됩니다. 그러면 x 더하기 2 곱하기 y 빼기 2는 3이 되고, 곱해서 3이 되는 쌍이 3,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게 4가지지. 그러면 각각 3이 될 때는 x는 1, y는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을 내면 x는 마이너스 5, y는 1. 1하고 3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 y는 얼마냐?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되려면 x는 마이너스 3, y는 마이너스 1. 이렇게 4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 각각의 경우에 위의 식이 0이 되도록 하는 거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은 1하고 3이면 대입하면 1 더하기 9,
1 더하기 9 더하기 1 빼기 9 빼기 2 0 되나? 0 되네. 요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5하고 1은 대입하면 25 더하기 1 그 다음에 빼기 5 빼기 3 빼기 2 요거는 0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5를 대입하면 1 더하기 25 더 빼기 1 빼기 15 빼기 2 요것도 0이 안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9 더하기 1 빼기 3 더하기 3 빼기 2 요것도 0이 안 되지. 그럼 요거밖에 없네. 즉 x는 1, y는 3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x 더하기 y는 4. 강민준 많이 들렸니? 36번 혼자 푼 거였어? 너 질문한 거 아니야? 36번? 네. 어? 질문한 거 맞지? 근데 오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적어도 돼. 그리고 오늘은 윤성호 선생님이 안 오시는 날이라서 나하고 이제 수업합니다. 오늘 시험 범위가 그 일탈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찍어봤자 별로 소용없을 것 같은데. 근데 별로 안 찍어도 별로 상관없지. 자, 어쨌든 70번. 그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는 0하고 x의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p는 0이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지 않고 그를 갖고 공통이 아닌 두 근의 비가 1대 3일 때 q에 대해서 32 곱하기 p제곱 빼기 q의 값을 구하여라. 그럼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고 나머지 한 근을 베타하고 3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위의 식의 해가 알파하고 베타, 밑에 식은 알파하고 3베타라고 해봐요. 그러면 근과 계수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알파 더하기 3베타가 마이너스 q고 3알파 베타가 p가 되지. 그치? 그럼 여기 두 개를 비교하면 q가 알파 베타고 p는 3알파 베타니까 p가 3q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 p 대신에 3q를 대입하고 p 대신에 3q를 대입하면 하고 빼면 이렇게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여기에서 이걸 빼면 그냥 여기에서 이걸 빼면 어쨌든 공통분 알파를 가지니까 이거를 연립방식 해라 한번 보여봅시다. 2차 식의 연립방식은 이거 했지, 연립방식. 2차항이 연립일 때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빼면 p 빼기 q의 x 더하기 q 빼기 p는 0이니까 x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치? 그러면 이 공통근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알파 1이라는 거지. 그래서 베타가 알파가 1이니까 그러면 베타 더하기 p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거는 뭐는 뭐면 여기서는 3베타 p가 3q니까 q는 3분의 1p겠지. 3베타 더하기 3분의 1p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빼면 3분의 2p가 p가 0이잖아. p가 0. 그럼 q도 p가 0이고 q도 0이야? 그러니까
아닌데? 알파가 마이너스 이게 알파지. x는 마이너스 6이 알파.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냥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1 빼기 p 더하기 q가 0. 그럼 여기 대입하면 1 이것도 그냥 하면 0이 되는 거죠. 1 빼기 p 더하기 q가 0.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플러스 1이네. 여기 넘어가면 p 빼기 q가 되니까 x가 플러스 1이고 그러면 1 더하기 p 더하기 q가 0. 그러면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가 1이니까 1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p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q는 베타지.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q니까 q는 베타가 됩니다. q는 베타. 그럼 여기 대입하면 1 아니다. 그냥 여기에서 p가 3q니까 그럼 1 더하기 p 더하기 3q 더하기 q가 0. 그럼 4q가 마이너스 1이니까 q는 마이너스 4분의 1. 그럼 p는 3q니까 p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지. 그러면 요거는 30이고 p제곱 더했죠. p제곱이 16분의 1. q제곱은 p제곱이 16분의 9. 16분의 9 빼기 16분의 1. 그럼 이게 16분의 8이니까 2분의 1. 그럼 3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16. 알겠어요? 자, 오늘은 은승호 쌤 안 나오신다고 했지? 그래서 내가 쭉 계속 수업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10분은 남았는데 10분 이거 수업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타임에 개념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세보고 문제 풀읍시다. 알겠지?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 단어 부등식 들어가요. 그럼 다 찍어도 돼요? 부등식은 부등호를 사용하여 두 또는 두 식의 대서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 정도는 따로 설명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기본적으로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1차 부등식 풀 때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부등식을 풀었지? 그럼 부등식의 성질이 뭡니까? 부등식의 성질 이야기해 볼 사람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로 보면 부호가 그럼 부등식의 성질이 아닌데 부호가 반대가 되는 게 아니고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지.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두 번째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 그게 부등식의 성질 세 가지입니다.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항을 하고 마지막에 x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어서 x의 범위를 구하잖아요. 그때 x의 개수가 양수면 부등호의 방향이 안 바뀌고 x의 개수가 음수이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고
그때 우리가 개수가 문자를 이용한 식일 때는 그 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따져줘야 된다고 했지. 자, 그런 것들 기억하고. 그래서 부등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부등식과 조건부등식. 절대부등식은 말 그대로 절대적인 거예요. x 또는 y 또는 어떤 문자에 어떤 실수를 대입해도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지지 않는 것을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조건부등식은 어떤 특정한 값을 대입할 때만 부등호의 방향이 성립하는 것. 제가 항상 성립하는 것을 절대부등식.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의 관점에서 보면 절대부등식은 쉽게 말하면 항등식인 거예요.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참인 거.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에서 절대부등식은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참이 되는 거. 그러면 절대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가 부등식은 대소를 비교하는 거잖아? 근데 허수는 수직선에 자기 자리가 없지. 그래서 크기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등식에서는 허수는 다루지 않습니다. x의 범위 양말 없어도. x, y는 x는 항상 실수인 거예요. 알겠지요? 자,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의 기본 성질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 a가 b보다 크고, 부등식의 성질. 첫 번째 그러면 당연한 거고. a, b 사이에 a가 크거나 같거나 b가 크거나 셋 중에 하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b보다 크고 b는 c보다 크면 a는 c보다 크다. 이거 당연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 3, 4, 5번은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등식의 성질입니다. 3번은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의 방향 변하지 않는다. 4번은 양수를 m이 0보다 클 때니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부등의 방향은 변하지 않는다. 5번은 m이 0보다 작으니까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달라졌지? 그지? 이거. 그 다음에 부등식의 사칙연산 같은 경우는 왼쪽은 최소가 돼도 오른쪽은 최대가 돼도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가 2보다 크고 5보다 작다. 그다음 B는 4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B의 범위는 요거 두 개 대해서 6, 요거 네 개 대해서 1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기 4개 다 이쪽에 4개 다 등호 있다면 결과에도 등호 없는 거고 여기에만 만약 등호가 없다. 그럼 여기 결과에 이쪽에만 등호를 빼줘야 됩니다. 알겠지요? 이런 것도 기억하고. 그래서 덧셈이랑 곱셈은 그냥 이렇게 나란히 계산해주면 됩니다. 근데 뺀셈이나 나눗셈은 좀 복잡해요. 왼쪽에 가장 작은 값이 오도록 해야 되고 오른쪽에 가장 작은 값이 오른쪽에 가장 큰 값이 오도록 해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것 A 곱하기 B다. 그러면 A 곱하기 B의 범위는, AB의 범위는 2하고 곱했을 때 제일 작은 게 8. 5하고 곱해서 오른쪽에는 5하고 10이 제일 크지. 그래서 50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야. 근데 B분의 A는 4분의 2보다는 10분의 2가 더 작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10분의 2가 와야 되고, 즉 5분의 1이 와야 되고, 여기에는 4분의 5하고 10분의 5. 어떤 게 더 커? 4분의 5가 더 크지. 그래서 여기에 4분의 5가 와야 되고, 등호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나눗셈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됩니다. 뺄셈도 마찬가지. 뺄셈도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야지, 제일 작은 값이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알겠지요? 근데 그게 애매하다, 헷갈린다. 그러면은 A 빼기 B의 범위를 구하는데 여기에서 이걸 빼지 말고 마이너스 B의 범위를 구해요. 마이너스 B는 거면 마이너스 10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지. 그래서 A의 범위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를 더해버리면 됩니다. A 빼기 B가 A 더하기 마이너스 B니까. 그럼 이렇게 그냥 나란히 계산돼요. 알겠지? 자, 이렇게 부등식의 가치 연산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가장 작은 값이 오도록, 오른쪽에는 제일 큰 값이 오도록 잘 짝지어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등호는 두 숫자에 모두 등호가 있을 때만 그 결과에도 등호가 붙는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고. 그 다음에 대소관계를 판단하는 법. 첫 번째, 빼보는 거. 빼서
0보다 크면 앞에 게 크고 0보다 작으면 뒤에 게 크고 그 다음에 그냥 빼는 게 힘들다 그러면 제곱한 다음에 빼도 됩니다.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면 A가 B보다 크니까 다만 음수일 때는 반대가 되겠지. A가 B가 둘 다 음수이면 A 제곱이 B 제곱보다 크면 B가 A보다 큰 겁니다. 그 다음에 B를 조사할 수 있어요. 빼는 게 힘들면 나누어서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거고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겁니다. 1하고 그 나눈 값의 즉 B를 가지고 크기를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1차 부등식 같은 경우는 개수 x의 개수가 문자가 아닐 때를 제외하면 크게 신경 쓸 것 없이 잘 할 수 있을 거고 x 그 다음에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 했잖아. 이게 1차 부등식이면 자동으로 a가 0이 되는 값은 생각을 안 하면 되지. 근데 그냥 부등식이다. 그러면 예를 들면 ax가 3보다 크다. 요거는 a가 0이면 어떻게 될까? a가 0이면 0이 3보다 크다. 안 되지. 그럼 a가 0일 때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a가 0이 아니면 x가 a가 0보다 크면 x는 부동 안 바뀌어서 a분의 3보다 크다가 될 거고 a가 0보다 작으면 x가 a분의 3보다 작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범위를 정해줘야 돼요. 1차 부등식 그러면 요거는 아예 처음부터 빼버리고 a가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로 나누어서 부동을 풀면 되는데 1차 부등식이라는 말 없이 그냥 부등식이면 a가 0일 때도 따져줘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식이 0보다 크다, 이쪽에 양수가 나오고 이쪽이 크다면 해가 없다가 되는 거고 이때는 해가 없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x 표시해주면 안 되고요.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3보다 크다 했다. 그러면 이거는 해가 모든 실수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0일 때는 해가 없거나 해가 모든 실수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절대값이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누어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절대값이 식 중에 한 개 있으면 범위를 둘로 나누면 되고 절대값이 두 개 있으면 범위를 셋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 다음에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은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시작합시다.